새벽 4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없었습니다. 또 혼자였어요. 베개 옆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먼저 갈게요. 저녁에 봐요. 한 달 넘게 이런 식이었어요. 밤에는 늘 뜨겁게 사랑을 주지만 아침이면 사라지는 남자. 59살의 그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뭘 하는 사람일까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38살에 혼자가 된 제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남자는 구원 같았어요. 전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에게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당장 나와! 큰일 났어! 가게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다녀간 뒤였죠. 그와 저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김미진입니다. 올해 38이에요.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 지 석 달째입니다. 전 남편과의 삶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냉전과 무시,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로 끝났죠. 부산에 내려와서 친정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 음식점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광안리 뒷골목에 자리 잡은 가게예요. 크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 대여섯 개가 전부지만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곳이에요. 엄마는 제게 그냥 쉬라고 하셨지만 혼자 멍하니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엄마 보고 좀 집에서 쉬시라 하고 혼자 가게를 지키며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두루치기, 계란말이, 김치전, 오뎅탕 같은 적당한 안주들을 팔고 있습니다. 크게 붐비는 가게는 아니에요. 평일에는 손님이 서너 팀 정도 오고 주말에도 테이블이 꽉 차는 경우는 드물죠. 낮에는 집에서 잠만 잤어요.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눈에 띄는 손님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나이는 좀 있어 보였어요. 50대 후반쯤? 하지만 외모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회색빛 도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 잘 다려진 셔츠와 깔끔한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키도 훤칠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이 젠틀했어요. 자리에 앉을 때도 조용히 앉고 주문할 때도 낮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도루치기 하나, 소주 한 병 주세요. 늘 같은 메뉴였어요. 두루치기와 소주 한 병. 보통 손님들은 일행과 함께 오는데 그분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소주를 따르고 두루치기를 젓가락으로 집어드셨어요. 한두 시간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그동안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드시기만 했어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거나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소주 한 병을 다 마셔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분을 봤어요. 그냥 단골 손님 중 한 명이려니 했죠. 그런데 매일같이 정확히 8시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어김없이 8시에 나타나셨어요. 우산을 들고 오시거나 코트를 입고 오셨지만 그 시간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으셨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창가 구석 테이블.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가게를 나가셨죠.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실까? 왜 항상 혼자 오실까? 두루치기에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조용하고 말을 걸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분 쪽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신경이 쓰였어요. 엄마가 한 번은 가게에 오셔서 물으셨어요. 저 손님 매일 오시네? 네. 한 달 넘게 매일 8시에 오세요. 신기하다. 두루치기가 그렇게 맛있나? 글쎄요. 근데 다른 메뉴는 한 번도 안 시키세요. 뭔가 이유가 있나 보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매일 저녁 8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일 중에서도 특히 한산한 요일이에요. 저녁 7시부터 가게 문을 열었지만 8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새로 개발 중인 안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8시 정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그분이었어요. 오늘은 베이지색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두루치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전을 한 접시 더 부치고 오뎅탕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계란말이도 만들어서 예쁘게 접시에 담았어요. 두루치기와 함께 다른 안주들을 쟁반에 가득 올려서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요. 테이블 위에 안주들을 내려놓자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이건요? 오늘 손님이 없어서요. 신메뉴 만들어 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서비스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남는 거 버릴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그분을 위해 일부러 만든 거였죠. 그분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계속 안주 하나만 시키고 오래 앉아 있어서 죄송했어요. 피해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짠해졌어요. 아니에요. 정말로요. 저희 가게는 크지 않아서 손님 많이 안 와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계셔도 돼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전 주방에 있을게요.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서서 그분을 봤어요. 궁금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잠시 후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저기요. 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손님도 없고요. 그럼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네, 그럴게요. 저는 소주잔 하나를 더 가져와서 그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술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그분이 소주병을 들어 제 잔에 술을 따라주셨어요. 저도 그분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안주도 맛있어요. 진심이세요? 네. 특히 이 두루치기는 그분이 말을 멈추셨어요. 두루치기가 어떠세요?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게 됐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먹으려고요.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몰랐네요. 알려드릴 기회가 없었죠. 그냥 조용히 먹고 가는 손님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제 이름은
박태수예요. 올해 59이에요. 저는 김미진이에요. 38이요. 사장님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사장이고 저는 그냥 돕는 거예요. 그렇군요. 태수 씨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손님 안 오는데 가게 문 닫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을까요? 네. 어차피 오늘은 손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나서 가게 문에 마감 팻말을 걸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미진 씨는 원래 부산 분이세요? 네. 근데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요?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혼하고 말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니에요.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술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힘드셨겠어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집의 남인 것처럼 살았어요.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어요.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요. 소주를 또 마셨습니다. 잔이 비자 태수 씨가 따라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회사 동료랑 이미 1년 넘게 만나고 있었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태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도 멍하니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술이 취하니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의 외로움, 이혼 후의 공허함, 앞으로의 불안함까지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태수 씨는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조언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셨어요. 소주병이 하나 더 비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취했어요.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닦으려고 했는데 계속 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냅킨을 건네주셨어요. 미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미진 씨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저는 태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안해요. 취했나 봐요. 괜찮아요. 태수 씨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기대도록 가만히 계셨죠. 저는 태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을까요? 그냥 안기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안겨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어깨를 내주시기만 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간간히 내려간 제 옷의 어깨끈을 올려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았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술이 많이 취했나 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태수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분의 뒷모습을 봤어요.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낮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하소연만 늘어놓고 게다가 어깨에 기대기까지 했잖아요. 오늘 어떻게 얼굴을 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수 씨가 보고 싶었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쉬라고 하셨지만 나가고 싶었어요. 8시가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올까?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굴었는데도 올까? 8시 정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태수 씨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젯밤 일 때문에 안 오시는 건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 8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았어요. 테이블이 거의 다 찼고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태수 씨가 들어오셨어요. 늘 그렇듯 두루치기와 소주를 주문하셨습니다. 보통 1시간이면 식사를 마치고 가시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태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추가로 안주를 시키시고 소주를 한 병 더 주문하셨습니다. 새벽 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가게에는 태수 씨만 남아 계셨습니다. 손님, 저희 마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태수 씨가 일어나셨어요. 계산을 하시고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잠깐 걸으실래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디로요? 바닷가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정리하고 갈게요. 급하게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오늘 왜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진, 보고 싶었어요. 태수 씨의 솔직한 대답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취해서 실례했죠? 아니에요. 어깨에 기대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해요. 귀여웠어요. 네, 취해서 솔직해지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리고 자꾸 기대주니 너무 좋았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태수 씨에게 다가가서 입술을 맞췄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태수 씨가 잠깐 놀라셨지만 곧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태수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근처에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 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해운대 쪽으로 왔어요. 로비도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진 씨,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할까요? 후회 안 해요. 저는 태수 씨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다시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태수 씨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가벼워졌어요. 태수 씨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5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했어요. 운동하세요? 헬스장 다녀요. 태수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태수 씨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확인하듯 다가왔어요. 말해줘요. 불편하면 네. 태수 씨는 계속 제 기분을 물어봤습니다. 배려하는 손길이었어요. 전 남편은 저를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기 위주로 이어지고 끝이었죠. 하지만 태수 씨는 달랐습니다. 제 호흡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저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태수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미진 씨, 제가 먼저 한 건데요. 용기 내줘서요. 태수 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어요. 새벽 4시쯤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네.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도 가게 나가요. 8시에 오세요. 태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알겠어요. 집 앞에서 내렸어요.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태수 씨는요? 저는 저기 숙소가 있어요. 태수 씨가 어딘가를 가리켰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내일 봐요. 네. 푹 쉬어요. 헤어지기 전 짧은 포옹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태수 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름, 나이,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큰 나이 차이가 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결혼한 건 아닐까?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59이면 보통 결혼했을 나이잖아요.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저를 보는 시선에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태수 씨 테이블에 앉았어요. 어젯밤 일. 꿈 아니죠? 제가 물었습니다. 꿈 아니에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자주 봐도 될까요? 네. 근데 태수 씨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하지만 태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 안 해도 될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왜요?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묘한 대답이었어요. 역시 뭔가 있구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말해줘요. 고마워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가 끝나고 태수 씨가 데리러 왔어요. 어디 갈까요?
제 집이요. 저는 태수 씨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보다 서로의 존재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새벽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태수 씨는 없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갈게요. 오늘도 8시에 볼게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지? 궁금했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태수 씨는 매일 저녁 8시에 가게로 왔어요. 두루치기와 소주를 시키고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영업이 끝나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제 집으로, 때로는 호텔로 갔어요. 밤새 함께 했습니다. 태수 씨의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게 잊혔어요. 이혼의 상처도 외로움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태수 씨는 없었어요. 눈을 뜨면 항상 혼자였습니다. 베개 옆에 쪽지만 남아 있었죠. 매번 다른 내용이었지만 결말은 같았어요. 태수 씨는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손님이 없을 때는 가게에서도 했어요. 영업시간이 끝나고 불을 끄면 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주방 조리대에, 홀 구석 테이블에, 때로는 작은 창고에서도.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조금만요. 결국 우리는 가게 곳곳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진아, 당장 집 나와. 왜요? 나와. 얘기할 게 있어. 엄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차 타. 엄마 차에 탔어요. 말없이 운전하시는 엄마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 저는 마주 앉았어요. 엄마, 대체 무슨... 너 요즘 남자 만나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침이 떼지 마. 다 봤어. 엄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태수 씨와 제가 가게에서 나와 걷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누가 찍은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이 남자, 그 가게에 요즘 맨날 오는 그 사람 맞지? 나이가 몇인데?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진아, 아무리 내가 이혼하고 외로워도 그렇지.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걔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 결혼은 안 했어? 자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대답 못하는 거 봐.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거잖아.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장 끊어. 그 남자 다시는 만나지 마. 너 그러다 오해받아. 엄마, 제 일이에요. 내 일이어서 하는 소리야. 넌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상처받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 아니에요. 저 정신 멀쩡해요. 그래? 그럼 그 남자에 대해 뭘 알고 있는데? 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 상태로 몸까지 허락한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제발. 가게도 당분간 나오지 마. 집에서 쉬면서 정신 좀 차려. 엄마, 얘기 끝났어. 집 가. 엄마는 일어나서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단단히 화가 나셨거든요. 핸드폰으로 태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가게 안 나오세요?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태수 씨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엄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미진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가게로 와봐. 빨리. 급히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안이 엉망이었어요. 의자가 넘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 깨진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아까 젊은 남녀가 왔어. 김미진이 누구냐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구였는데요? 내가 만나는 그 남자 자식들이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빠 어떻게 했냐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 지르더라.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재산이요? 그래. 그 남자 돈이 많은 건지. 자식들이 완전히 장난이 아니야. 경찰 부르려고 했더니 그제야 나가던데. 엄마가 저를 쳐다봤어요. 미진아, 엄마 말 들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수 씨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미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역시 속은 거야. 또 속았어. 눈물이 났어요. 결혼도 실패하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미진 씨, 태수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자식들 왔더라고요. 가게에. 태수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안해요. 돈 많으신가 봐요? 미진 씨, 왜 말 안 하셨어요? 결혼하셨다는 것도, 자식 있다는 것도.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타이밍이요. 한 달 넘게 만났는데 타이밍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또 속은 거예요.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진 씨, 들어줘요. 제대로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제발. 태수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태수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었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요? 일주일 전에 회사 다 정리했어요. 왜요? 그리고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정말 혼자예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떠나고 나서 자식들이 달라졌어요. 아들, 딸 둘인데 갑자기 둘 다 회사 물려받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재산 때문에 법정까지 갔어요. 형제가 서로 고소하고 저보고 누구 편들라고 싸우고 태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겹더라고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어요. 돈 때문에 서로 물어뜯는 걸 보면서 인생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요? 회사 정리했어요. 팔아서 직원들 퇴직금 주고 자식들한테 적당한 재산 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연 끊었어요. 연을 끊었다고요? 네. 더 이상 아버지 노릇 안 한다고 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제 인생 살겠다고. 태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방황하다가 우연히 미진 씨 가게에 들어갔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두루치기가 어머니 맛이라고 한 건 진심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미진 씨를 보고 싶어서 매일 갔던 거예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그 슬픈 눈빛, 억지로 웃는 모습,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면 미진 씨가 돈 때문에 만난다고 오해할까봐 무서웠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온 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회사 정리한 거 불만이 많았나 봐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자식들이랑은 끝났어요.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미진 씨만 괜찮다면 저랑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이요? 네. 나이 차이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진심이에요. 미진 씨한테 진심이에요.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대로 연애하고 미진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엄마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태수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제 집에서 함께 있었어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의 과거, 제 상처, 우리의 미래까지. 엄마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정말요? 네. 제대로 인사드려야죠. 태수 씨는 며칠 뒤 엄마를 찾아갔어요. 가게가 끝나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물까지 준비해서요. 엄마는 처음엔 화가 나 계셨대요. 우리 딸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지만 태수 씨가 진심으로 말씀드렸답니다. 제가 나이는 많습니다. 하지만 미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미진 씨랑 함께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대요. 딸이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제 목숨 걸고 지킬게요. 태수 씨의 간절함에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여셨답니다. 한 번만 믿어보겠어요. 대신 미진이 울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감사합니다. 태수 씨가 돌아와서 말해줬을 때 저는 울었어요.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네. 조건 보지만요. 어떤 조건이요? 미진 씨 울리지 말라고요. 태수 씨가 웃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절대 안 울릴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알게 됐죠. 사장님 딸이랑 사귀시나 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 씨는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처음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다고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태수 씨가 제안했어요. 같이 살까요? 어디서요? 제가 집 하나 알아봤어요. 바다 보이는 곳이요. 정말요? 네. 보러 갈래요? 다음 날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방 2개에 거실이 넓고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 어때요? 좋아요. 정말 예쁘네요. 그럼 여기서 같이 살아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 씨가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는 낮에 쉬고 태수 씨는 운동을 갔어요. 저녁이 되면 함께 가게에 갔습니다. 태수 씨도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손님 많으면 제가 서빙할게요. 괜찮아요. 당연하죠. 태수 씨는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물을 채워주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엄마도 이제는 태수 씨를 인정하셨어요. 어느 날 밤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진아, 왜요? 우리 아기 가져볼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요? 네. 나이가 있긴 한데, 미진이가 원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도 원해요. 저는 태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상관없어요. 해봐요. 그날 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을 나눴어요. 아기를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이혼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태수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태수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손님인 줄만 알았는데 저도 그냥 두루치기 먹으러 간 줄 알았는데,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서로 상처도 있었는데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미진이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태수 씨가 용기 내줘서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8살에 다시 시작한 제 인생. 59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태수 씨. 우리는 이렇게 함께 걷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런 제 모습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